안녕하세요, 킨더버스입니다. 우리 아이 말 어디까지 믿어줘야 할까요? 이미 많은 경우를 보아와서 웃기기도 하고 왜 그럴까 싶기도 했잖아요. 유치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. 예전에 이제 저희 학부모님 중에 초등학교 교사분이 계셨었는데 이제 저희 학부모 연수를 오셔서 참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뭐였냐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셨던 거예요. 아이가는 일찍 끝나고 엄마는 4시 40분 뭐 이렇게 돼야지 이제 끝나니까 이제 운동장에서 놀아라 하셨던 거예요. 가끔 일하다가 내려다 보셨대요. 운동장에서 잘 놀고 있었대요. 모래를 주워가면서. 그런데 끝나고 같이 퇴근을 했는데 아이가 엄마 아까 UFO가 여기 땅에 떨어지면서 뭐 돌을 흘렸는데 내가 그 돌을 주워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너무 당황하셨대요. 이건 유치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시고 가셨어요. 저는 너무 반가운 이야기였어요. 그런 거 보면 성인이 되어서도 거짓말을 솔직히 하잖아요. 네.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시기가 3세부터라고 하더라고요. 왜 거짓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어떻게 고쳐줄까 하는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 오늘은 먼저 거짓말을 왜 하는지 알아볼게요.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이때 아이들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참 어렵죠. 꿈에서 언니가 뺏어간 인형을 깨가지고 언니 왜 내 인형 뺏어갔어 하고 울기도 하고요. 원에서의 일들과 또 구분을 못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은근히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은데요.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. 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슬프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정말 너무 웃기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. 오, 진짜 그런 일이 있은 것처럼 네, 내 길을 의심하게 되는 사실이 아닌 말들도 있어요.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때는 가장 큰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렇다고 예쁜 상상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고 나쁜 상상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. 어릴수록 그 해석의 오류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냥 친구가 지나갔는데도 제가 나를 때렸어 하고 이제 억울해한다거나 옆에 있는 걸 내가 썼는데 내 걸 왜 뺏어가 하면서 이제 부딪히는 상황들이 좀 생기게 되는 게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경우가 그렇잖아요. 그리고 아이가 점점 크면서 혼나는 게 두려워서 혹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제가 안 그랬어요. 제가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 초등학교까지 많이 나타나는 경우인 것 같아요. 저희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약간 팁을 드리자면 우영우 보셨나요? 네. 거기서 뭐 이렇게 바지를 긁는다거나 뭐 땀을 흘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이들은 좀 말이 좀 장황하게 길어지는 경우 맞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. 엄마 입장에서 듣다 보면 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진짜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까지가 정말 힘들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선생님한테 이 시시콜콜 물어보기가 참 애매하고 맞아요. 그걸 말하는 시점이 대부분 아이가 잠자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전화드리기가 좀 그럴 때가 있죠. 맞아요. 괜히 물어보고 싶은 상황이 참 애석하게도 좋은 상황은 아닐 거거든요. 그때는 이제 온갖 상상이 거짓말과 더해진 거지, 아이의 거짓말과. 그때는 엄마의 감정을 빼고 이렇게 막 그 상황을 상상하셔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을 빼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. 엄마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. 아이가 집에 와서 영주가 나 때리고 막 나 그래서 많이 울고 그랬어. 그럼 너를 왜 때렸어? 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? 그럼 때리고 나서 영주가 뭐라고 했어? 그때 선생님은 어디에 계셨지? 때릴 때 옆에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어? 그러면 아이의 대답이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게 되거나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상황이 이제 좀 맞지 않는 상황들을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. 그때 원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상황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CCTV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
들어보셔야 또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아이를 지도할 수 있으니까요. 아이들은 한 번 있었던 일들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선생님께 확인하는 게 괜히 미안하실 수도 있다 보니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이 일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. 오해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혹은 알고도 하는 우리 아이의 거짓말.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? 무조건 야단만 치시는 건 안 돼요. 얘가 또 거짓말을 하네? 뭐가 되려고 이러나? 하는 마음 접으시고요. 너무 엄격하게 훈육을 하시거나 지도하시면 또 거짓말로 순간을 넘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요.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. 명확하고 일관된 지도가 필요합니다. 거짓말은 안 되는 거야. 그런 적은 없었고 없는 일을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닌 거야. 엄마에게 사실을 말해주면 더 많이 도움 줄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. 거짓말이라는 행동은 지도해줘야 하지만 아이의 마음에 문제가 없다는 걸 명심해 주셔야 돼요. 이 아이가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잖아요. 원인을 알아야 대책도 생기니까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되고,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시라고 하면 또 너무 수용적으로 오냐오냐 하실 그 얘기가 아닙니다.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행동에만 집중해 주세요. 아이가 나 거짓말 아니야 라고 바락바락 울고불고 할 때가 있어요. 고집을 꺾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그때는 좀 믿어주시고 그 상황을 침착하게 또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지도해주세요. 엄마 아빠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죠.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 혹은 괜한 핑계를 대면서 아이에게 하지 마라 하면 안 되니까 좋은 본보기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부모의 양육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특히나 더 어린이와 한 약속은 꼭 지키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나가는 말투로 그래 해줄게 이따 해줄게 이런 말조차도 저는 맞아요. 하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아이는 기대하고 그러다가 몇 번 기다려서 엄마가 안 들어주네 또 약속을 안 지키네 하면 나중에는 엄마랑 한 약속을 아이도 지키지 않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꼭 지나가는 말이라도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. 부모님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아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얀 거짓말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죠. 아이가 이해하기도 어렵고요. 오늘 우리 아이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죠? 좋아요와 구독하기, 댓글 언제나 환영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